상월결사 인도순례가 가져온 한인도 우호 협력 분위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 방문으로 굳건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현지 동포들은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문화적 자긍심과 삶의 용기를 안겨준 순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한국불교 스카우트연맹장 성행스님 등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통해 한국불교 위상을 높인 공로로 조계종 포교원장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동국대학교가 학생들의 성공적 사회 진출을 돕는 취업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국내 유수의 130여 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본행사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선지식들과 함께하는 나를 깨닫는 명상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강연에서 한국불교의 미래는 명상에 달렸고 명상에서 전법포교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이 동남아 라오스에서 교류와 나눔을 통해 한국불교의 자비정신을 전했습니다.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로 라오스 사원에서 펼쳐진 양국 스님들의 아침 공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 인도 수교 50주년인 올해 43일간의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가져온 양국 간 우호 협력 분위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 공식 방문으로 굳건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 인도 방문길에 만난 현지 동포들은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자긍심과 삶의 용기를 안겨준 순간들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동행 취재한 황민호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성, 대중성, 사회성, 중생성으로 사부대중이 떠나지 않으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부대중이여 떠나라.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43일간 1167km 길 위에서 진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현대 한국 불교사의 뚜렷한 이정표를 새겼습니다. 부처님의 길을 따라 진행된 고난의 여정은 전법을 통해 한국 불교의 미래를 견인하겠다는 서원으로 이어져 현재 대학생 포교의 불꽃을 타오르게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현지에서 지켜본 불자들은 아직도 당시를 생각하면 환희심이 차오른다고 말합니다. 들이 이렇게 걸으시면서 진짜 많은 그러니까 진짜 고행길이잖아요. 고행길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사실 어떤 그런 고행을 통해서 이렇게 환희심 같은 거 생길 것 같거든요. 이게 당연히 스님들을 위한 여러 불자님들이 많이 그런 거를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한 인도 간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100여 명의 스님들이 43일 동안 인도 불교 성지를 도보순례한 것은 영적인 평화 메시지를 세계에 발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그 한국의 불자님들이 보시고 더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신심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이걸로 진짜 저는 자성스님이 이번에 기획하신 게 성공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상월결사 순례 회양의 즈음에 현지에서 진행된 한 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교류 행사에 참여했던 인도 청년들도 6개월이 흐른 지금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전통 불교 문화를 만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섰던 한 학생은 그날의 감동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등정씨는 너무 아름답고 저는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했더니 그래도 한국에 이런 것도 있다, 뭐 저런 것도 있다 느꼈는데 이거 인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당시 사찰 음식 명장 정간 스님이 준비한 사찰 음식 정차는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인도 한국문화원의 한 젊은 직원은 사찰 음식을 먹고 템플 스테이를 체험해보고 싶어 꼭 한번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가서 사찰 음식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거기 가서 사찰 음식
직접 경험해보고 싶고, 네, 거기도 가보고 싶어요. 나이트 스테이, 템플 스테이도 하다고 하는데 거기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런 가운데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방문은 머나먼 타국에서 서로 의지하며 신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인 사회 불자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처음 뵈니까 아주 순수하고 그다음에 성격도 아주 쾌활하시고 또 아주 소통도 잘하실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이 아니고 자주 한 번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담도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한 인도 수교 50주년인 올해 상월결사 인도 순례로 시작해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 방문으로 이어진 양국 간의 교류는 국위 선언과 경제 교류로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20년 만에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모로코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종단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 종단 4부 대중은 120년 만에 모로코를 덮친 진도 6.8의 지진으로 생사를 달리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모로코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내외 유관기관과 면밀히 협조해 모로코 국민들이 마음의 짐을 털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종단 차원의 지원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불교 스카우트연맹장 성행 스님 등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통해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인 공로로 조계종 포교원장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 스카우트연맹장 성행 스님을 비롯해 부연맹장 선지 스님과 명원 스님, 사무처장 수인 스님 등 9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범해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불교를 널리 알려 조계종단의 위상을 높이 세웠다면서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성행 스님은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종단의 깊은 관심과 템플스테이 무료 지원 등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특히 잼버리 대회 103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수계법회가 열린 점이 큰 성과였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내 유수 기업체의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앞두고 동국대학교가 학생들의 성공적 사회 진출을 돕는 취업박람회를 열었습니다. 박람회에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 학년을 아우르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될순 기자입니다. 팜플렛 어디 있을까요? 취업박람회가 펼쳐진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이 관련 유인물을 찾는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가고 싶은 기업을 확인하고는 부스를 찾아 발빠르게 자리를 선점합니다. 대학원생을 비롯해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부터 새내기 1학년까지 수백여 명이 행사장에 몰렸습니다. 100몇 개의 기업이 한 곳에 모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는 기업들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직무 상담도 하고 채용 상담도 할 수 있다는. 학생들은 기업 채용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보다 훨씬 폭넓고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현직에 계신 분들이 직접 오셔서 상담해 주시니까 그런 면접 꿀팁 이런 것도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취업 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요즘 대학교 추세를 반영하듯 진로를 탐색하려는 1학년 학생들도 대거 박람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가 한정적인 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길도 있구나 저런 길도 있구나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동국대는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의 원력으로 지난해부터 단일 학교 최대 규모의 취업 박람회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국대 63개 모든 학과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1, 2학년은 온라인으로 동문 재직자와 함께하는 직무 멘토링을, 3, 4학년은 참여기업 담당자와 정보 공유를 통해 취업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 한켠에는 메이크업 컨설팅과 입사 지원용 증명사진 무료 촬영 부스를 마련해 취업 전반에 대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법인은 학생들이 오직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더욱 빛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국대는 작년에 단일대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취업 박람회를 열어 대학가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올해도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기아, 포스코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13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번 취업박람회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주요 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동국대 취업박람회는 생생한 채용 정보와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본행사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선지식들과 함께하는 나를 깨닫는 명상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강연에 나서 한국불교의 미래는 명상에 달렸고 명상에서 전법 포교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동국대학교 대각전에서 열리고 있는 제4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체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선지식 지성인과의 만남에 강연자로 나선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연단에 오른 돈관 스님은 소통으로서의 삶을 주제로 청중들을 상대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돈관 스님은 절에 살면 근심과 걱정, 고민거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돈관 스님은 근심과 걱정 없는 곳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며 삶을 끝없는 고통의 바다로 비유했습니다. 살아가는데 세상이 힘들고 사실 또 근심 걱정 없는 곳에 태어나는 것도 어디가 있을까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고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고해라 그랬죠. 고해. 끝없는 바다와 같이 고통이 있다. 돈관 스님은 나라는 존재를 너무 멀리서 찾으려 한다고 지적하며 한국 불교가 나아갈 길은 오로지 명상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상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선을 하시는 분도 보면 나라는 존재 물론이죠. 나를 찾아야 되는 존재를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한국 불교는 명상 아니고서는 나아갈 길이 없다는 봐요. 저는. 강연의 주제는 최근 한국 불교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인 대학생 전법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졌습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 회장을 맡고 있는 돈관 스님은 불교 건화 기념으로 세워진 동국대부터 전법을 위해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재학생 수에 비해 불교 학생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현실을 꼬집으며 500여 명의 전법위원들이 모여 대학생 전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논의하는 데 진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돈관 스님은 대학생 전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불교의 미래는 명상에 달렸다. 명상이 계층별 전법에 적지 않게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어려운 경전과 교리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명상이 대학생 전법에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제시한 겁니다. 전법하는 데는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불교의 미래는 명상 이상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교리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들한테 아직까지도 판야신경 280자를 두고 이번 강연은 한국 불교가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선지식의 해답을 통해 사부대중이 불교 중흥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팔공총림 동화사는 지난 10일 경내 통일기원 대전에서 신도 3귀에게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전계사인 팔공총림 방장 의현 대종사와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의현 스님은 계의 내용을 하나씩 읽어주며 그 의미를 설한 뒤 불제자로 거듭나길 서원한 신도들에게 연비와 계첩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대구경북협의회는 수계식 전날 동화사 설법전 앞마당에 특별 무대를 마련해 통일 약사대불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템플스테이와 명상을 통해 집중력을 가다듬고 심신을 단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법당은 지난 9일부터 1박 2일간
경북 영주 희방사에서 복싱과 골프, 가라데, 자전거 등의 국가대표 선수와 감독, 코치 등 14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력 향상과 명상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와 감독, 코치들은 영주 희방사 주지 홍경 스님에게서 참선의 기초 이론과 명상법을 배우고 걷기와 차 명상, 108배 등을 하며 몸과 마음을 내려놓은 채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다음 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복싱의 강도현 감독과 정주형, 강수경 선수, 김동욱 골프 코치, 백준혁 가라데 코치, 자전거의 나아름 선수, 복싱과 아티스틱 스위밍 외국인 코치 등이 함께했습니다.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장 호산 스님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부처님의 가피와 소백산의 맑은 정기를 받아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를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들은 템플스테이를 마친 뒤 소감문을 통해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고 108배 등을 통해 복잡하고 힘들었던 마음을 내려놓게 돼 좋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이 동남아 불교 국가 라오스에서 교류와 나눔 봉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자비정신을 전했는데요.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의 라오스 친선교류 활동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라오스 사원에서 펼쳐진 한국과 라오스 스님들의 아침 공양 현장을 전경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이 하얀 고무신을 신고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의 전통 사원에 차례로 들어섭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법당에서 라오스의 비구 스님들과 마주보고 앉아 아침 공양에 앞서 전통 의식을 함께 진행합니다. 비구 중심의 남방불교의 전통을 지켜온 라오스 사원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법당의 상석에 자리하고 더욱이 비구와 비구니 스님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태고종의 비구니 스님들은 이어 라오스 비구 스님들의 뒤를 따라 법당 주위를 맨발로 걸었습니다. 라오스 사원 신도들은 맨발로 법당을 돌고 다시 들어오는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의 발을 정성껏 닦아줬습니다. 라오스 스님들은 전통 공양 의식인 바루공양에 앞서 맨발로 사원 주변을 걷고 신도들은 스님에 대한 공경의 의미로 발을 닦아주지만 언제나 비구니들은 예외였습니다. 라오스 등 남방 불교권의 비구니는 출가해도 계를 받지 못하고 법당에서도 남성 제가자보다도 낮은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비구니 스님들은 라오스 비구 스님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공양을 함께 하는 등 특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는 라오스 스님들과 아침 공양 의식을 함께 하면서 비구니 승가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라오스 불교의 현주소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불교 비구니의 달라진 위상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기 남방불교의 비구니 스님들도 우리나라 비구니 스님들처럼 조금 더 행복하고 자유롭고 좀 여유 있는 그런 공간에서 수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청년불교가 조금 더 내실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아픈 그 고마움의 눈물도 있고 또 감사의 눈물도 있다 하지만 어딘가가 가슴 아픈 그러한 우리는 그래도 자유가 우리는 비구니가 자유하게도 있고 우리 한국은 그렇지만 여기는 또 그런 게 돼 있지 않더라는 것을 오늘 또 많이 또 공부를 했습니다. 아침 공양에 앞서 태고종 비구니회는 거동이 불편한 라오스의 비구니 수행자들을 찾아 승복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와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지 아이고 빨리 낫게 됐으면 좋겠고 여기도 그렇고 또 그 두 번째 금방 가는데도 그렇고 다 열심히들 노력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또 여기도 한의심이 생기고 저도 가서 열심히 저렇게 해야 쓰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네요. 라오스의 원로 비구니 수행자들은 한국에서 온 비구니 스님들의 응원에 큰 용기를 얻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คุณแม่ๆเป็นทั้งหลายที่มาได้เป็นผู้ให้ผู้แบ่งปันเนาะแล้วก็รู้สึกดีใจหลายสาธุ 태고정 전국 비구니에는 동남아 불교 국가 라오스에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한국 불교의 무차 평등, 자비 나눔의 정신을 전했습니다. 남방불교에서 이렇게 평등하지 않은 이런 비구 비구니 이렇게 평등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이분들도 평등한 불교를 평등한 부처님을 만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오스 BNTN에서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한낮의 떼약볕은 아직도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이 계절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게 하는 요즘인데요. 가을이 성큼 다가온 천연고찰 지리산 천은사에서 재즈 선율과 함께하는 야간 음악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지리산 자락. 천은사 일주문 앞 잔디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묵직한 현의 베이스에 피아노 선율과 드럼 소리가 어우러지고 재즈 연주자들의 현란한 손끝에서 감미로운 선율이 만들어집니다. 천은사가 해마다 국내외 재즈 연주자들을 초청해 여는 재즈 음악회 현장입니다. 좋은 음악들 준비했으니까요. 좋은 음악들 준비해서 충분히 즐기시고 또 아름다운 지리산 그리고 아름다운 구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음악회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트럼펫 연주자 유 발라인을 필두로 국내외 다수 재즈 페스티벌에서 활약하고 있는 연주자와 양지, 문미양 등 재즈 보컬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가을밤에 잘 어울리는 문리버와 I Love Party, 비 내리는 고모령, 물안개 등 재즈곡과 한국 대중음악을 선보였습니다. 관객들은 서정적인 멜로디와 몽환적인 사운드를 온몸으로 느끼며 재즈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재즈 음악은 좀 수수도 있지만 이 분위기랑 너무 어울려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래 다음에라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와 주세요. 해마다 재즈 음악회를 열고 있는 주지 대진 스님은 재즈는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음악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편안함과 휴식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재즈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재즈는 말 그대로 편안함입니다. 그 편안한 느낌들, 자유스러운 느낌들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을의 길목, 천년 고찰에서 펼쳐진 재즈의 향연이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가슴을 촉촉히 적셨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이상으로 9월 12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